핵협정을 잘 체결을 했어요. 2015년.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20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미국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오바마가 한 합의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내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에고이스트죠. 나 아니면 안 된다. 자, 그럼 이란 이스라엘 전쟁 최악의 시나리오 좀 어떤 것들이 있죠?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은 끝났습니다. 이래저래. 근데 이제 무슨 불씨가 남아있냐. 가자지구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네.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협상 타결 가능성은 아직도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지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계속 교전이 격화되고 있어요. 헤즈볼라 측 사망자가 300명이 넘었고 이스라엘 측 사망자도 뭐 수십 명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 이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을 중단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자지구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북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헤즈볼라와의 이 무력 충돌이 안 끝날 것이고, 그럼 이게 안 끝나면 어느 정도 이 낮은 수준의 어떤 제한적 전쟁으로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양측 간의 무력 수위가, 도발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전면전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측이 이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아서 피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고, 미국이 최근에 이스라엘에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헤즈볼라의 어떤 제한적인 전면전을 하더라도, 짧은 기간 전면전을 하더라도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너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이 결국 이란이 헤즈볼라를 도와주면 확전되는 것이고, 확전되면 너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또 다른 두 번째 전면전 아니면 무력 충돌,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라. 절대 레바논에서 전면전은 불가하다. 그렇게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고, 또 이 전면전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 미국이 헤즈볼라, 즉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계속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어떤 휴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아직도 여전히 큰 불씨가 이제 남아있다. 그것은 가자지구가 아니고 헤즈볼라, 레바논에 있는 큰 불씨가 남아있고,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또 다른 중동 지역에 이제 상당히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5차 중동 전쟁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중동 전쟁이라 하면 이제 기존에는 4차까지는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원치를 않고 있고요. 이번 전쟁에서 보듯이 사실은 이 5차 중동 전쟁이라 하면 사실 이란과 이란의 대리 조직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돕고 있는 미국과.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이 발생하면 사실상 이거는 뭐 5차 중동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란이 헤즈볼라를 전격적으로 동원해서, 사실 헤즈볼라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면전이 아니거든요. 제한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강해요. 전면전이 나면 이스라엘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민간인 인명피해도 많이 날 거고요. 재산 피해도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피해가 많으면 레바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헤즈볼라가 우리를 공격하면, 전면전 나면 베이루트는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짜증나는 얘기입니다. 공포스러운 얘기인데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전략은 하나예요. 헤즈볼라 전쟁이 나면 헤즈볼라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베이루트에 있는 모든 기관시설을 다 부시겠다. 그거를 다 헤즈볼라가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냐. 공항, 그 다음에 항만, 발전소, 전력시설, 이런 걸 다 헤즈볼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우리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베이루트에 있는 모든 기관시설을 다 부실 것이다. 전초기지 다 없앤다는 거죠. 그렇죠. 전초기지부터 기관시설부터 다 망가뜨린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계속 공언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베이루트의 피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불안하죠. 제가 중동 분야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전에 4차까지는 아랍 대 이스라엘이 했어요. 네네. 이번에는 이란 대 이스라엘이에요. 네네.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이제 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뭐 적인가요? 왜 항상 반대편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같은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냐. 그리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줘야 되는데 세워주지 않지 않냐.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저렇게 지금 전쟁을 하는데 가자지구 피해자가 얼마입니까? 인명피해가 3만 5천 명이 넘었어요. 3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하는 얘기,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거의 뭐 학살 수준이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뭐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매번 전쟁을 해왔고 결국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주지 않고 있는 상황은 이란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 그런 국가와는 우리는 용인할 수 없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해방,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과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뭔가 종교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종교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이란이 얻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어떤 아랍 국가도 지금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시아파 국가지만 순니파 국가가 아니고 시아파 국가지만 이란이 진짜 아랍 대의 즉 팔레스타인 문제에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정당성을 만들 수 있죠. 아랍 주민들이 시아파를 싫어하지만 유일하게 시아파 국가인 이란만이 이스라엘과의 이렇게 전면전을 하는 국가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국민들에게, 이란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우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정당성을 만들어내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란 국민 모두가 다 행복해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쓸 돈도 없는데 하마스에 돈 주고 헤즈볼라에 돈 주고 후티에 돈 주고 왜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에 계속 우리의 세금, 우리의 돈을 주냐라고 이제 불만을 표하는 이란 국민들도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 문제가 핵심이죠. 네. 제가 좀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게 이제 정당성 측면에서 이제 이란이 먹고 살고 이게 힘든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만이 팔레스타인은 그쪽이 지지하고 뭐 하면서 이런 정당성 우리 바로 앞 위에 있는 북한을 떠올렸을 때 북한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고 한데 우리가 남한을 통일하고 그 미사일 쏘면서 이런 이제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고 이런 거랑 약간 조금 프레임이 약간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내 문제 해결은 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외부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똘똘 뭉치지 않으면 내부 단결하지 않으면 외부의 적들에게 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우리의 대의, 즉 아랍의 대의,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지금 진짜 희생하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로 이제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역 내 민간인에게 미친 영향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란 국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또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고 이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많은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슬픔을 표시하고 울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했지만 결국 이란의 내부 경제 상황이 너무 최악이에요. 강경 보수 정권이 이란의 사회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지금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가다.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에 우리가 최선봉에 서 있다고 하지만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란 국민과 이란 현 보수 정권의 괴리는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꽉 차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22년에 히잡 시비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여성을 보안기구가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해서 결국 그 여성이 사망한 데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전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그 이란 국민들을 총칼로 사실 이란 이 보수 정권이 강경 대응하면서 사실상 반정부 시위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 국민들이 그러면 현 정권에 대해서 그러면 총칼이 무서워서 지금 시위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불만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저런 외부적인 전쟁은 결국 이란 국민들이 일부는 동조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젊은 층의 이란 국민들은 사실상 불만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결코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불만이 꽉 차 있어요. 전쟁이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까지 하마스와의 전쟁 제일 길어봤자 2달이 맥시멈이었습니다. 지금 8개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에 잡혀있는 인질 130명이라고 했는데요.
거의 다 죽었어요. 인질 교환도 해야 되는데 인질은 하나도 지금 석방시키지도 못하고 초기에 한 40명 정도 석방시키고 나머지 130명은 지금 얼마입니까? 200일 이상, 250일 이상, 280일 이상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도 현 정부 나타냐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 국가 다 국민이 다 좀 많이 지쳐있고 좀 분노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고요.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이 중동 지역에는 좀 어떤 영향 미치고 있나요? 중동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사실 그 가자 지구 전쟁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으나 가자 지구 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전쟁의 본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보이는 현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지만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의 대리 조직들이 하마스를 돕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멘의 후티도요. 탄도미사일을 계속 이스라엘 쪽으로 쏴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란이 대리조직이 하마스를 돕겠다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제한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이란 민병대, 그 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고요. 더 넓게 보면 미국과 이란의 어떤 세력 대결이다. 대리전이다. 그렇죠. 대리전 양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이 혹시 이 전쟁이 확전돼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미국이 게임이 되나요? 이란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참고 있는 거죠. 한 발 물러서는 거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략은 또 미국을 계속 끌어들이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도 전쟁을 하기 쉬운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우발적으로 이란과 미국 간에 전면전이 날 수 있고 그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이래전이 끝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또 전면전. 이것도 상당히 파장 효과가 클 겁니다. 미국과 이란만큼은 아니지만 결국 이런 전쟁이 이런 아주 큰 전쟁이 났을 경우 결국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완전히 전면전이 되어서 길어질 확률도 충분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면전이 나지 않으면 아예 제로지만 만약 한번 터지게 되면 끝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봐도 솔직히 작년 10월 2년 지나지 않았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강하긴 강하지만 몇 달 안 갈 것이다. 못 버틴다. 예. 금방 끝난다. 가자 지구 전쟁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얼마 못 갈 것이다. 맞아요. 근데 지금 뭐 8개월. 끝난 거 한 것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전쟁은 시작보다는 끝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전면전 났을 경우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되고 홍해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원유 수입로는 괜찮은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의 전 세계 공급망에 타격을 입었을 때 우리한테 또 어떤 타격이 있을지 그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죠. 한번 전쟁이나 이런 피로 맺어진 인연은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중동은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당연히 무역에서도 또 글로벌 석유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좀 어떤 거야, 이거? 그렇습니다. 결국 석유 원유 시장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되고요.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 이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궁지에 몰렸을 경우 쓸 수 있는 군사적 수단도 있지만 가장 쉬운 수단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배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힘들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원유 가져오기도 힘들고, 그다음 원유 값은 또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폭등하게 되면 사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마무시하고요.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도 문제죠. 거기다가 이제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를 지나서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길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죠. 홍해까지 후티가 장악하고 있는 홍해까지 문제를 일으킨다면 결국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까지 뭐 이란이 얼음장만 넘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 적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최악의 경우 어떻게 원유 수입을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비축량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되게 멀리 있는 전쟁 같지만 이게 멀리 있는 한국에도 다 영향이 요즘은 뭐 나비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 이란의 이스라엘과 관계가 어때요? 우리와 관계는 사실상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미국의 제재가 있잖아요. 경제 제재가 있어서 이스라엘과 어떤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우리 가전제품, 백색 가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안 좋아요? 이스라엘도 좋아하죠. 근데 시장이 작잖아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란은 뭐 8천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많아봐야 지금 1,000만이고요. 아 진짜 작군요. 네, 1,000만입니다. 400만은 또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순수 유대인만 한 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을 괴롭히고 있다. 핍박하는. 예, 그런 그래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 비율을 보면 사실상 거의 뭐 50대 50이에요.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기를 많이 놓으면 사실상 조금 10년, 20년 지나면 인구가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죠. 서울의 테란노가 이란과 관련된 뭐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교하면서 네. 이름을 테헤란으로 바꿨죠. 우리와 사실 이란 관계는 상당히 좋고요. 미국의 경제 제재가 없을 당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결책이 있거든요. 뭔데요? 이란만 열려도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워낙 시장이 크고요. 플랜트 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제품 시장도 있고요. 네. 다양한 시장이 있는데 이란이 지금 핵무기 개발을 포기를 안 해요.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물론 미국의 제재가 뭐 사실 너무 잔인한 거죠.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는 이란하고 얼마든지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안타깝죠. 지금 몇 년째 못하고 거의 뭐 10년 되지 않았나요? 제재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럼 국제사회는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국가들도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 어떻게 중재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정말 그들 국가는 중재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여기가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국제사회에 뭐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요. 합니다. 유럽도 역시 전쟁보다는 이란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란과 미국 관계가 좀 화해 무드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유럽은 사실 유럽도 이란과 되게 친하거든요. 유럽은 실제로 지금도 이란과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보다는 이 지역이 빨리 안정화되는 것이 본인들의 경제에도 좋고, 그 다음에 영내 경제, 중동 지역 경제에도 좋기 때문에 분쟁보다는 빨리 이란 핵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란 핵 문제가 아직 지금 사실 이란은 핵 문턱 국가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몇 달 안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11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또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란 핵 문제를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란 핵 문제는 잘 오바마라는 유능한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과 함께 핵협정을 잘 체결을 했어요. 2015년.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20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미국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지금.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괜히 잘 돌아가고 있는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해서 이란을 핵문턱 국가로 만들어줬어요. 본인이 새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한 합의가 마음에 안 든 거죠. 내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에고이스트죠? 나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제가 듣게 그런 얘기 들어요. 이거 단련 없는 얘기인데, 인류 역사에 그 전쟁이라는 게 그 나라의 대통령이든 그 나라의 왕이 업적이 기록되는 게 아니었으면 전쟁이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본인의 업적과 뭐 그런 게 다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쟁 역사 보면. 어느 나라 모든 정권의 업적에 업적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심했죠. 이란은 억울합니다. 사실 이란은 여기서 잘못한 게 없어요. 오바마가 지키라는 거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 그럼 어느 나라가 그럼 미국하고 그러면 협정을 하겠습니까? 조약을 체결하겠냐고요. 예. 후임 대통령이 다 그렇게 파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이란 경제도 풀리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도 사실 풀릴 수 있다. 그러면 11월 대선에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에 바이든이 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차라리 낫다. 트럼프하고는 또 이란하고 악연이 있어요. 악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핵협정을 2018년에 탈퇴했죠. 그렇죠. 2020년에 이란의 영웅을 암살을 했어요. 거셈 솔레이만이라는 혁명 수비대 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엘리트 부대 알고도스 부대의 사령관을 이라크 공항에서 닌자 드론으로 암살을 2020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우리의 전쟁 영웅은 거셈 솔레이마니를 미국이 암살을 했어요. 공항에서 드론으로요? 와, 이거 무슨 영화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미국에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까지? 예, 굳이 그렇게까지 전면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거기서 사실 전면전을 할 수가 없었죠. 여전히 2020년, 지금 4년 전이지만 미국과의 전면전을 해봐야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참으면서 있었지만 트럼프에 대한 악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바이든이 낫지 않냐. 제가 뭐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란과 이스라엘 평화협정 가능성 어느 정도고 전쟁 앞으로 이제 어떤 시나리오, 다양한 시나리오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스라엘과 이란은요, 평화협정, 어렵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그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 팔레스타인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도 사실상 용언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는 평화보다는 사실 휴전, 일시 휴전이 최선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지 않는 이런 그림자 전쟁으로 가는 게 낫지 이번에 사실상 전면전으로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최선책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전쟁이 계속 되는 수밖에 없다. 차라리 전면전을 막는 게 가장 최선책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빠졌다, 미국이 힘이 빠졌다, 종이 호랑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전쟁에 보셨듯이 결국 미국 말고는 중동 지역을 안정을 찾거나 중동 지역에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국가를 제어할 수 있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나마 미국이 중재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가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났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고요. 평화는 없지만 일시적 휴전이나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현상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는 최선책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피로 맺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림자 전쟁처럼 그런 얕은 거라도 있는 게 낫다. 낫다.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 이제 이슈들이 있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김 작가 TV 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마지막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중동 문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요. 계속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와 거리가 멀다고 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중동에서 부는 바람이 이제는 뭐 며칠 걸리는 게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지구 전쟁이 안 끝나면 헤즈볼라하고 전면전 가능성이 있고 전면전 되면 미국과 이란이 또 거기에 개입할 수 있고 여전히 아직 큰 불씨가 안 꺼졌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큰 불씨는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긴장 늦추지 마시고 뉴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 중동의 바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나비 효과도 너무 디지털 시대라서 그 나비 효과의 팔랑임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느낌도 있는데 좀 그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옛날의 나비 효과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는 저쪽에서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지금 즉시 바로 반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다 걸려 있잖아요. 우리 공급망도 걸려 있죠. 우리 원유도 걸려 있죠. 수출, 수입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커넥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뉴스 많이 보시고 물론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뉴스 안 보는 게 건강에는 좋지만 여러분의 재산과 알아야죠. 자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는 안 볼 수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이 중동 관련된 콘텐츠로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선임은 서인관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